남친 게임 캐릭터를 지우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눈빛은 토마스와 같은 눈빛을 하고 있다. 진짜 광기에 휩싸여 있는 눈이다. 와우! 선 넘지 마. 자, 연인 사이 완전 정 떨어지는 행동 월드컵 1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데이트하는데 씻지도 않고 대충 나올 때. 이건 약간 오래됐을 때는 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서로 신경 안 쓰죠.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보는 게 적응이 될 기간이라고 하면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근데 막 만난 지 3일, 5일, 6일 이렇게 됐는데 세 번째 데이트에서 갑자기 안 씻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추리닝에다가 목 늘어난 흰색 반팔 이런 거 입고 나오거든. 근데 내 입장에선 난 그것도 그냥 상관없어. 별로 신경을 안 씀. 그냥 사람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식탐도 그냥 그런데.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약간 좀 거슬릴 수도 있겠다. 뭐 보통 데이트하면 요즘에는 파스타를 많이 먹으니까 파스타 집에 가가지고 파스타를 다른 거를 진짜 먹을 걸 시키겠죠. 아니면은 이제 같이 시켜놓고 같이 먹자. 똑같은 거 두 개 시키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그런 건 혼자 배달시켜 먹을 때나 그렇게 먹는 거지. 사람이 두 명이니까 두 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약간 그렇게 나눠서 시켜도 무슨 느낌인지 알죠? 나는 까르보나라를 엄청 좋아해. 여자친구는 뭐 로제 파스타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다른 거를 각자 시키고 그냥 같이 먹자 가운데 두고 이래서 먹는데, 여자친구가 내가 까르보나라를 좋아하는 걸 알아. 근데 까르보나라 맛있다 이러고 그냥 아예 다 먹어버리는, 자기 것도 다 먹어버리고 내 것도 먹어버리는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난 그것도 딱히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 더 시키면 되지. 그냥 나는 둘 다 신경 쓰는 게 아니어서 굳이 따지자면은 왼쪽? 근데 왼쪽이 좀 눈에 보이긴 하죠. 아, 이 사람이 나 만날 때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굳이 고르자면 왼쪽. 겉모습은 멀쩡한데 집은 더러운 애인데 자주 잠수 타는 애인. 겉모습은 멀쩡한데 집은 더러운 게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사는 분들은 있죠. 자기는 전혀 안 불편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이 신발 케이스 속에 여권 들어있는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고. 자기만의 정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돼,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뭐 나중에 결혼해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더러우면은 자기가 치워야지. 어떻게 할 거야. 더러우면 자기가 치우는 게 맞고, 아니면 방을 뭐 따로 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좀 심하긴 하다. 여기 이 사진 속에서도 약간 루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방은 자주자주 쓰니까 방문 근처에다 갖다 놔. 잘 보이는 곳에. 그러고 이제 뭐 인터넷 뱅킹 번호가 적혀 있는 카드라든지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는 이런 밑바닥에 깔려 있겠죠. 꺼내기도 어렵게. 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집에 놀러 갔을 때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상황에서 이걸 알게 됐다 해도 막, 뭐야,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상관없다. 근데 정이 떨어질 수는 있겠다.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겉모습은 완전 완벽하고 막 깔끔하고 잘 씻고 다니고 옷도 막 맨날 다림질해서 나와. 근데 집 가보니까 이러고 있어. 이 새끼 다림질은 어디서 한 거야? 약간 의심이 드는 거죠. 라디에이터 위에 그냥 올려놓은 거였구나. 다림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지에 각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바지면은 여기가 각이 져야 되는데 각이 여기 옆부분이 져 있었구나. 그런 궁금증 해소가 되겠죠. 호기심 탐험대가 되겠죠. 그리고 자주 잠수타는 애인. 저장해 놓은 것도 잠수함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오전 11시. 요즘 바빠? 오후 4시 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벌써 일주일째야. 오후 8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헤어지고 싶으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하든지. 11시. 이렇게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고 다음날 오후 3시쯤에 아 미안 지금 봤어. 이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을 진짜 죽어도 안 봐. 왜 카톡을 안 보냐? 왜 답장을 안 하냐? 요즘 바쁘냐? 뭐 하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말하죠. 아니 급한 일이면은 전화를 하면 되잖아. 난 카톡 잘 안 봐. 그럼 말문이 턱 막히죠. 할 말이 없어. 맞네? 카톡을 안 보는 사람이면은 내가 전화를 하는 게 맞구나. 급한 일이면. 근데 의문점은 카톡을 안 본다는 거는 핸드폰을 잘 안 보고 있거나 핸드폰과의 거리가 멀거나 평소에 신경을 안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전화는 바로 받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대입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나 뭐 해? 뭐 하러 나왔어? 뭐 먹으러 왔어? 술 마시러 가면은 뭐 어디로 술 마시러 왔어? 2차로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다 말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애인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근데 그냥 말도 안 하고 잠수 타버리면은 답답하죠. 이거는 진짜 그거네. 더 말할 가치가 없네.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 대 술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근데 이거는 할 얘기가 많은 게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 이거는 그거죠. 내가 만날 시간이 적다. 내가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적다. 내가 여자친구 만날 시간이 적다. 그런 거겠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그 생각하는 게 그래요. 아니, 친구랑 같이 보면 되지, 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단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친구들 눈치도 보기 싫고, 사람들 없는 데서는 뭐, 그냥, 뭐, 뽀뽀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바뀌지만, 사람들이 없다면,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잖아요. 근데 옆에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붙어 있다. 친구가 옆에 붙어 있다. 얘기가 달라지죠.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계산하는 것도 밥 먹거나 술 먹거나 이런 계산하는 것도 엄청 껄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같이 보자는 것도 약간 캥기는데, 친구 본다고 나를 안 만나준다? 이것도 좀 그렇네.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는 괜찮아. 자주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일 보는 거는 좀, 나는 언제 만나? 나 왜 만나? 애매하죠, 약간. 술 없으면 절대 못 사는. 이거는 케바케예요.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갈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술 먹는 거를 싫어한다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좀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자면은, 술을 먹는다. 남자친구가 술을 먹으러 간다. 여자친구가 술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밖에 술집 나가서 먹는 게 신경 쓰이는 거죠. 왜냐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을 노리고 있는 여우와 늑대들이 그득해. 그냥 정글이야. 바깥 이불 밖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쁘고 잘생기고 자기 이상형이고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술 먹는 게. 근데 이게 그냥 집에서 혼술을 하는 거다? 그럼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넷플릭스 카톡 틀어놓고 그냥 이러고 카톡 보면은 답장하고 이것도 아니죠. 사실 컴퓨터라고 있으면은 컴퓨터 카톡을 켜놓고 이렇게 그냥 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 하면 끝나기 때문에 연락은 잘 되죠.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건강.
이 사람이 간 건강이 어찌 될까? 5년 후만 돼도 땅바닥을 기어다닐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나가서 술 먹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훨씬 낫다. 그런 상황인데 좀 최악의 상황을 두고 봐야 되니까 혼수라는 거는 여기서 각설하고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러 다녀. 근데 막 뭐 다른 일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불안하죠. 아무리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행동을 잘하고 철벽을 잘 치고 이래도 내가 못 믿는 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술집에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아, 근데 뭐라 할 수 없어. 근데 또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이 되게 그 친구랑 술을 같이 마시러 가죠. 이거는 둘이 붙여야 돼. 근데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왼쪽인 것 같네요. 오른쪽은 그냥 나랑 먹으면 돼. 그쵸? 나랑 먹으면 돼.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 난 그냥 바로 자고 싶은데. 뭐 그냥 그러면은 맥주라도 한잔 할까? 캔맥주라도 한잔 할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약술이라 했어요. 건강에 아주 좋다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다. 매일 친구 만나는 A는 그냥 친구랑 사겨라. 매일 하소연만 하고 나까지 우울하게 만드는데 집착. 와, 집착 이건 사실 무섭다. 뭐해? 표정도 딱 이럴 것 같죠? 우참하는 표정. 그냥 은은하게 웃음기를 띠면서 뭐해? 이럴 것 같죠? 집착은 제가 옛날까지는 집착을 했어요. 되게 심한 편이었고 그 저를 어릴 때 예전에 저를 만나줬던 친구들은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집착은 그리고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해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닌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긴 하니까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좋지는 않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아,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피곤해지고 서로 잘못을 안 했는데 싸울 일이 생겨.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심하면은 싸울 일이 무조건 생겨요. 되게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지양을 해야 된다. 건강한 연인 관계를 꿈꾸고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집착은 최대한 줄여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편하냐면은 일전에 좀 전에 나온 그 술 마시러 다니는 곳 있잖아요.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은 그런 고민이 잘 안 들 거예요. 뭐 나를 버리고 딴 사람이랑 바람이 난다. 그러던가. 그 사람이 더 매력이 있나 보지. 그런 걸 어떻게 말릴 거야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집착이 안 되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떨친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면서 옛날에는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군대에 가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서 깨달았죠. 아, 나 정도면은 매력이 있을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착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죠. 이거는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번에 바꿀 수는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바뀔 수는 있겠지만 되게 힘들겠죠. 천천히 바꿔가면 될 것 같고. 매일 하소연만 하고 나까지 우울하게 만듦. 이거는 비단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 자체는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햄버거를 먹을 건데 새우버거랑 불고기 중에 뭘 먹을지 너무 고민이 돼.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시켜 먹냐? 치즈 스틱이나 먹어라. 저는 롯데리아 햄버거 많이 먹습니다. 좋아해요. 롯데리아 햄버거 좋아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치즈 스틱이 맛있긴 해. 매일매일 하소연만 하고 나까지 우울하게 만들. 이런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시덥잖은 것까지 하는 거는 그냥 귀찮을 뿐이죠.
그냥 카톡을 안 보면 돼. 전화를 안 받으면 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냥 불고기 버거를 사주면 돼요. 새우버거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은 그냥 안 만나면 돼. 그건 또라이야. 매일 하소연한다는 게 보통 자기 딴에는 되게 심각한 고민을 말하는 거죠. 심각한 고민을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매일 듣고 있으면은 좀 김새긴 하죠. 김새고 기운 빠지고 힘이 안 나고 나도 약간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야, 나 요즘 취업이 너무 안 된다. 어떡하냐. 근데 이게 짜증 나려면은 살짝 빅직이 섞여 있어야 돼요. 뭔지 알죠? 자랑질이 섞여 있어야 돼. 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잖아? 너도 알지? 너네 축구하러 나갈 때 나는 점심시간에 앉아서 공부하고 명문 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토익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대외 활동도 준비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오만 별 삽질을 다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 어떡하냐? 근데 나는 고졸이야. 어쩌라는 거지? 애 맞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친구의 고민이기 때문에 뭐 어쩌겠냐. 요즘 취업이 다들 힘들잖아. 파이팅 해야지. 더 준비하면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를 매일 하고 있다. 이렇게 귀를, 그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듣기 싫겠구나. 귀를 막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심지어 이게 연인 관계라고 하면은 좀 의지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거는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정 떨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좀 이 사람의 마인드를 내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 버텨볼 생각은 들 것 같아. 근데 또 요즘 저희 나이 또래는 고민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고민 하나쯤은 있을 거고. 저 역시도 있고. 뭐 이거는 나중에 이해가 된다면 말하고. 뭐 얘기하고 있었지? 자기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또 저는 저한테 집착하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내가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뿐이지, 그리고 지금은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집착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근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면 너무 무섭겠죠. 눈빛이, 그거 알아요? 미친 척 하는 사람 대 진짜 미친놈. 눈빛 교환하는 거. 톰 크루즈랑 어떤 외국인 배우랑 이렇게 하는 건데, 뭘까요, 한번? 이 눈빛이죠.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정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집착도 귀여운 집착이 있잖아요. 뭐해? 왜 연락 안 돼? 막 3분 지나 있는데 왜 연락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집착이 아니라 약간 집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냥 매력 어필이죠.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하는 애교, 장난 이런 식이고 술 먹으러 왔어. 뭐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이랬는데 3분 뒤에 왜 연락이 안 돼? 다른 여자랑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랑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장난치는 그런 느낌은 귀엽잖아요. 근데 이런 눈빛으로 뭐해? 왜 연락이 안 되지? 우, 심지어 입은 살짝 웃고 있어. 굉장히 당장이라도 널 찾아가서 술장을 엎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우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 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씨발, 다른 여자랑 놀고 있다고? 다른 여자랑 놀고 있다고? 갑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표정이죠. 그년을 어떻게 조질까? 무슨 멘트를 날리면서 어떻게 싸대기를 때려야 될까? 각도가 탄젠트 각도로 올라가야 제맛일까? 코사인으로 내려와야 완전 경쾌한 소리가 날까? 이런
짱구를 굉장히 돌리고 있는 표정이에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거는 내가 잘하면 돼. 이 사람이 좋은데 집착이 심해? 그러면은 좀 자제를 해. 아니면 같이 나가던가. 해결 방법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안 통하는 이런 진짜 진짜 토마스다. 엄청난 토마스의 눈빛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말리지 못하죠.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틈만 나면 잘난 척하는 애인데 옷을 너무 못 입는 애인. 틈만 나면 잘난 척하는 거는 글쎄요. 틈만 나면 잘난 척하는 느낌이 방금 팍 왔어. 지식뿐만이 아니라 뭐 돈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잘난 척하는 건 좀 약간 꼴보기 싫을 것 같긴 해. 뭐 나는 월급 뭐 한 달에 210만 원을 받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나는 막 너보다 나이도 어린데 또래 비슷한 나이인데 뭐 한 370을 받고 있네. 아 이것도 진짜 내가 잘난 척이니까 비키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게 너도 노력 좀 하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노력해봐.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해준다고 하는 말들인데 충고라고 해야 되나? 조언? 훈수의 느낌이 강하게 들겠죠. 잘난 척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다? 그런 거면은 기분 안 나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냥 넌 들어주기만 해. 이런 거면은 뭐 그냥, 맞지, 맞지. 이러고 자격지심만 안 생기게 잘 컨트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옷을 너무 못 입는 애인이라. 근데 사진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나와 있죠. 느낌이 딱 왔어. 이거는 그쵸.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뭐 어디로 예를 들어야 할까? 뭐 저기 상록수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7시에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앞에서. 근데 또 국룰 있죠. 진짜 그 위치에서 기다리면 안 돼. 반대편에 가 있거나 조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경험담은 아닙니다. 소개팅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고. 근데 싹 걸어와. 이 사람이 걸어와. 개찰구에서 카드 딱 찍고 3번 출구로 그냥 집이 이쪽 방향이겠지.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핸드폰을 보면서 무언가 비교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3번 출구에 나와서. 그 핸드폰에는 당신의 사진이 띄어져 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죠. 빔스라고 써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 당신의 사진을 보면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거는 소개팅이 아니라 약간 흥신소에서 나오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공포감이 느껴지죠. 바로 도망쳐야겠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해. 그러고 바로 100m 8초를 찍게 할 것 같은 그런 패션이다. 벨트도 활용 정정 이런 벨트에 F1이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쾌남일 것 같죠. F1 레이스를 좋아하고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 빔스를 말릴 수가 없어. 근데 이 티셔츠도 괜찮다 사실은. 이 티셔츠만 두고 보면 괜찮아. 여기 밑에 이 빔스 티셔츠 밑에 뭐 그냥 평범하게 검정 슬랙스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청바지도 이런 진짜 애매한 찐청 말고 약간 연청 있잖아요. 연청에다가 그 우츠컷 딱 입으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 물론 이거를 안에 넣거나 뭐 밖으로 빼거나 뭘 하든 벨트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빔스, F1, 찐청 이게 3일체를 합쳐버리니까 당신을 쫓고 있는 너무 힘들겠죠. 매일매일 데이트하는 순간순간.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신경 쓰일 순 없어요. 같이 다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볼 거야. 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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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로제에 걸려버리겠죠. 빔스라는 단어에. 그러면 이제 비빔국수, 비빔면 이런 거 절대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빔국수가 좋기 때문에 빔스는 기피를 해야겠다. 이해할 수 없는 성취향 대 집 데이트만 고수하는 애인. 야야 맞다. 에? 모텔에서 찍은 거 보내봐. 아 오케이. 팔이 안 아픈가? 근데 성적 취향이 갈린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람이 좋아서 만나면은 애초에 플라토닉 러브라고 단정을 짓고 만나는 게 아닌 이상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남녀 둘이 만나서 이런 관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취향이었다, 사실. 뭐 한 1, 2년 만났어. 근데 나 오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갑자기 저를 밧줄로 묶는다면 제가 그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잠깐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바로 그 빔스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화들짝 놀래서 도망을 가버리겠죠. 도망가는 건 아니고 농담이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성적 취향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남한테 피해를 주는 범위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더욱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존중을 더 해줘야죠. 근데 존중은 하지만 내가 그거를 소화를 못 해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풀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옆에는 집순이를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표정이? 그쵸? 지금 넷플릭스로 프렌즈를 보고 있죠. 챈들러가 재미있는 농담 하나 했을 때 표정이거든요. 근데 애인 표정은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다. 남자친구는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금방이라도 잠에 들 것 같은 표정이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 데이트만 고수하는 애인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성향이 다른 거네요. 완전 바깥에 돌아다녀야 재밌는 사람이랑 집 안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만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서로 좀 절충을 해야지. 내고를 해야지 서로 상황을. 서로 타협을 하고 이번 주는 집에서 데이트하고 다음 주에는 뭐 바깥에서 데이트를 하자. 뭐 날짜도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뭐 콘서트를 보러 가자. 뭐 공연을 보러 가자. 카페를 가자. 뭘 하자. 아무튼 밖에 가자. 이렇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근데 이거는 또 고수라는 단어를 내가 간과했네요. 타협이 안 되는 거잖아. 고수라는 것 자체가. 난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집돌이어서 나는 딱히.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여자친구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힘들긴 하겠지만 좋잖아. 그 사람이 좋은 거니까. 정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거 가지고 정 떨어진다 하면은 좀 왜 만나? 만나지 마세요. 근데 왼쪽도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정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막 진짜 정 떨어지는 취향이라면 정이 떨어지겠지만 난 이건 거 아니야. 오른쪽은 100% 이해가 돼. 내로남불 대 맞춤법 파괴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네. 요리 요리할 때도 핸드폰을 보고 아마 그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있겠죠. 마트에서 장볼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 자려고 불 끄고 누워 있는데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 이거는 진또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려고 슬쩍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탁 켰어. 근데 또 게임해? 자기 완전 게임 중독이야. 근데 이마저도 핸드폰을 보면서 말. 이거는 아마 그거를 보는 거겠죠. 오은영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가 저랑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게임만 해요. 하지만 자기가 먼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던 게 관계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있던 제스처였다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우리 대화가 필요해. 라는 걸 내심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었다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거고 내로남불이
진짜 이거는 난 이해 못해. 내로남불. 엄청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기 애인한테 밖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래. 막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싫대 밖에서 술 마시는 게. 친구 만나서 술 안 마시면 안 돼. 뭐 그냥 집에서 마셔주면 안 돼. 밖에서 마시면 불안한데. 좀 그렇잖아요. 나 만나는 친구는 뭐 무슨 죄야? 죄까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상황의 차이를 염치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말해서 친구한테 아 여자친구가 밖에서 술 먹는 거 좀 싫다고 그냥 방 들어와서 먹을래? 자취방 들어와서 먹을래? 아 뭐 오랜만에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뭐 여자친구면 인정이지 이러고 들어와서 먹었어. 다음 날이 됐어. 여자친구가 친구를 만난대. 근데 자기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아주 즐겁게.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이거는 가치관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이상한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객관화 한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다. 자기는 찍먹이야. 탕수육 시키면은 찍어서 먹어. 근데 애인이 부먹이야. 싹 부으려고 하니까 물같이 화를 내. 그건 인정이긴 한데 이해를 잘못 든 것 같네. 어쨌든 이해는 되지 않는다. 자, 다음 맞춤법 파괴자. 성숙이라 성숙이 성숙이라 좀 더 적은되면 서해 쪽이 적을 텐데. 성숙이가 뭐야? 드립 치는 건가? 한참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시기. 성숙이가 성숙이었네요. 성숙이. 뭐 심심이 이런 어플인 줄. 성숙이. 성숙이가 뭐야? 드립 치는 건가? 이것도 나름 대처를 잘 한 거예요. 그치? 보통 자기 애인이랑 카톡을 하는데 맞춤법이 틀렸다 이런 거면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틀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설마 그러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데 성수기는 좀 약간 어지러울 것 같긴 해. 막 돼, 돼도 이, 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흔하게 틀리는 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저장해. 사실 신경도 별로 안 써요. 모를 수도 있지 뭐. 근데 성수기 뭐 그거죠. 마마일은 중천공 이런 느낌이죠. 바로 패드립 박아버리는. 좀 어지럽고 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 이것도. 아니면은 자기가 알려주면 되지. 자기가 알려주면은 해결되는 선인데 내로남불은 이거는 진짜 개정 떨어지지. 이건 안 만나지. 바로 헤어지지. 100원 하나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애인데 게임만 하는 애인. 100원 하나도 철저하게 계산한다 하면은 더치페이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괜찮지 않나? 좀 아니 계산을 나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계산을 다 해서 얼마 보내줘 이렇게 딱 그냥 결제서만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아 뭐 경제관념이 굉장히 뚜렷하구나.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구나. 적어도 돈은 허투루 쓰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정 떨어지는 거는 글쎄요. 딱히 게임만 하는 애인. 남친 게임 캐릭터를 지우라고? 응. 게임 캐릭터를 몰래 삭제하면 남친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너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거는 헤어진 애 만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만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 애기들 보는 만화 그림체인데 교육용 만화? 남친 게임 캐릭터를 지우라고. 게임 캐릭터를 몰래 삭제하면 남친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너에게 고마워하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다른 차원의 발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한다면은 RPG 느낌이 강하죠. RPG 캐릭터라고 하면 내가 와우를 좀 했었으니까 엄청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RPG를 한다는 게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그만큼 애착이 생기고
정이 들어있다, 캐릭터 자체에. 근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캐릭터를 몰래 삭제한다. 이거야말로 그냥 정이 털리죠, 그냥. 정 떨어지는 행동이죠. 말을 하던가. 아, 이런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게임만 하는 애인을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라는 짤이고. 게임만 하면은 보통 연락이 잘 안 되죠. 몇 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은 심한 경우는 게임 끄고 나서나 연락을 하는 그런 거죠. 게임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자기 여가 시간에 하는 거면은 상관없거든요. 존중을 해줘야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 걸 여가 시간에 하는 거면은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나 볼 시간 다 빼면서 게임만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약간 회의감 들 것 같긴 해.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화를 해보고 게임을 좀 줄일 순 없냐? 안 된다. 하면은 그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하지만 100원 하나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A. 머릿속을 보세요. 100원 한 장 계산하려고 원뿔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섹시합니까? 뇌가 섹시한 사람이죠. 암산을 하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린다. 사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계산을 해주길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월급날이 꽤나 지나서 이번에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다. 하지만 그걸 티낼 순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100원 하나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A. 별로 신경 안 쓰이죠. 게임만 하는 거는 신경이 쓰인다. 아, 이건 볼 때마다 무섭네. 집착이랑 게임만 하는 A는 약간 이어져 있네요. 이어져 있는 느낌이고 게임만 하기에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게임만 하는 거는 게임에서 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뭐 게임 보이스를 할 수는 있어. 그것도 좀 짜증나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자기 여가 생활인데 게임이 취미 생활이잖아요. 옛날에야 뭐 게임을 하면은 살인자가 된다. 폭력성을 야기한다가 맞는 표현인가? 폭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또 되도 않는 말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유사과학이었죠.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은 유사과학에 되게 잘 휘둘리는 때였죠. 그때는 뭐 선풍기를 틀고 나면 죽는다 그런 말도 있었고 손톱 발톱 깎아놓고 안 치우면 쥐새끼가 그걸 씹어먹고 사람으로 둔갑해서 너의 인생을 대체할 거다 완벽하게. 근데 요즘에는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일부러 손톱 발톱을 깎고 여기저기 뿌려놔. 나 대신 출근하라. 갑자기 짜증나네. 왜 쥐새끼가 안 나와가지고 나를 대체를 안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앉아서 방송만 하고 싶은데. 갑자기 화가 나네. 게임만 하는 애인을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게임만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 뭐 하루 종일 한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게임만 하고 나를 안 만나? 그럼 왜 만나? 만나지 마세요. 집착이 이해 가능한 범주에 있다. 사람 성향의 차이니까. 게임만 하는 애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취향 대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 이해할 수 없는 성취향은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맞춰줄 수 없는 성취향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없는 상대방의 취향.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진짜 흔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그냥 좀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농담으로도 많이 쓰잖아. 뭐 묵내 만에 안대를 씌우고 뭐 약간 SM 이런 거는 요즘에는 흔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완전 요즘에는 사람들 인식이 약간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아 그런 취향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내 입에다가 뭐 할 수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반대로 내가 맞춰줄 수도 없고 근데 정이 떨어지진 않아요. 정이 떨어지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 매일 친구 만나는 A는 이거는 좀 정 떨어질 수도 있지. 친구는 단둘이 만나는데 나는 왜 단둘이 안 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데이트하는데 씹지도 않고 대충 나올 때 대 내로는 이거는 뭐 너무 쉽죠. 1라운드 때 이거를 억지로 고른 걸 가지고 근데 사람이 좋으면 딱히 상관은 없다. 내로남불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이 가치관 자체가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로남불 자체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이 안 쓰이는데 자기 애인이 하는 건 신경 쓰인다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내로남불로. 옷을 너무 못 입는 애인데 자주 잠수 타는 애인. 아 이건 좀 힘든데? 빔스맨이 또 나왔어요. 전설의 빔스맨. 흥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빔스 과장님. 그것도 이건 사진 자체가 그쵸. 상체는 그렇다 치는데 하체 핏이 진짜 진짜 엄청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 티가 살짝 올라가 있고 튀어나온 벨트. 벨트도 살짝 해놨어. 살짝. 이게 너무 열받아. 벨트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올려놓은 건가? F1 벨트이기 때문에. 자주 잠수 타는 애인. 근데 옷을 너무 못 입는 거는 정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는 있다? 이 정도인데 자주 잠수 타는 건 확실하게 정이 떨어지죠. 애인 관계에 상호 배려가 없는 거고. 아니 뭐 말이라도 해줘야지. 나 뭐 하느라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미안해. 출근해가지고 연락 잘 안 될 거야. 나 친구들이랑 방금 술집 들어와가지고 좀 틈틈이 연락할게. 아니면은 회식을 간다거나 그런. 말을 해주면은 알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뭐, 아, 배고프다. 연락이 안 돼. 한 두어 시간 동안. 뭐야? 두어 시간 뒤에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 지금 TV에서 무한도전 재방송하고 있네. 재밌다. 오랜만에 보니까. 두 시간 뒤에 갑자기. 뭐 하고 왔어? 나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히 설명을 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 배고프다 이퀄? 나 밥 먹을 거야. 왜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고프다가 지금 요리를 해서 먹겠다라는 말이 될 수는 없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옷을 못 입는 거는 코디가 가능하다. 쇼핑을 같이 데려가서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스타일 되게 이쁘다. 이렇게 좀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니까 그렇게 입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무슨 나만의 패션 철학이 있어. 나는 빔스티가 너무 좋아. 빔스가 아닌 티셔츠는 티셔츠도 아니야. 온 세계 문구가 빔스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좀 티 안 나게 추천해주고 이런 식이면은 넘어가겠죠. 빔스 과장님도 아 나는 빔스가 안 어울리는구나. 빔스와 청바지 그리고 F1 벨트는 이젠 놓아줄 때가 됐구나. 무신사 스탠다드로 같이 가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자주 잠수 타는 거는 정 떨어질 만해 100%.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말이라도 해줘야지 말이라도. 뭐 하느라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끝나고 연락할게 라든가. 설명을 해줘야지. 그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자 게임만 하는 A인데 매일 친구 만나는 A. 게임만 하는 거. 게임만 한다. 되게 애매해 그쵸? 다들 기준이 좀 애매하다. 만화 짤이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다. 남친 게임 캐릭터를 지우라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 방법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남친 게임 캐릭터를 지우라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느낌이죠. 근데 이 귀 모양이랑 올라가 있는 광대 각도 이런 거 보면 살짝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억양은 이렇게 되겠죠. 남친 게임 캐릭터를 지우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이 눈빛은 토마스와 같은 눈빛을 하고 있다. 진짜 광기에 휩싸여 있는 눈이다.
게임 캐릭터를 몰래 삭제하면 남친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너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뜨개질이 취미야. 뜨개질이 너무 재밌어. 몇 개를 만들어놨어. 목도리, 털모자, 벙어리 장갑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두 손을 다 써야 되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기가 힘들어.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냅다 던져 쓰레기통에 불태워버렸어. 그러면 당신은 뜨개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화가 날 뿐이겠죠. 뜨개질 중독자에서 그냥 화가 난 뜨개질 중독자가 되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뭐, 내 유튜브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토마스 같은 분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하지만, 자기가 시간 갈아서 만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만든 벙어리 장갑을 자기 눈앞에서 불태워버려도, 몰래 불태워버려도 화가 나지 않는다. 아, 내 남자친구가 내가 뜨개질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 눈빛은 정말 찐사랑,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눈빛이 되고 그마저도 살짝 광기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인정이다. 그 다음,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 매일 친구 만나는 거는 그치. 게임만 하는 애인이랑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이랑 결이 비슷해요. 왜 매일 뭔가를 해. 근데 나랑 같이 하는 건 아니야. 아, 근데 게임만 하는 애인은 내가 게임을 하면 되잖아. 그쵸?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못 배기겠어.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게임도 같이 해보고 너무 재미가 없다면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거고 일단은 그냥 같이 게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갑자기 또 해결 방법이 튀어나와. 매일 친구 만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사람 성향인 거는. 내가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친구분이라고 해도 약간 힘들죠. 일 출근하는 것 같아, 출근. 편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친구 만나러 가는 거 내가 붙어서 가기에도 살짝 애매하고 그러자니 뭐 우리 나이 때는 약속 마무리가 대부분 술자리니까 여자끼리 술 먹으러 가고 그러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할 순 없어.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애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못 믿어. 알지도 못하잖아.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내 애인한테 와가지고 멘트 막 치면서 웃기려고 하고 번호 달라. 같이 놀아요. 몇 명이서 왔어요. 이런 거 하면 진짜 속 뒤집어지죠. 그런 거 상상하면. 잘 대처를 한다고 해도 또 술자리를 넘어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지죠. 게임은 같이 할 수라도 있는데 매일 친구 만나는 거는 많이 힘들겠죠. 자주 잠수 타는 애인 대 내로남불. 완전 그냥 대환장의 콜라보네 이거는. 거의 결승이죠. 이건 이 정도면 결승급이죠. 자주 잠수 타는 애인은 자주야. 포커싱 해야 되는 단어가 자주야.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야. 어쩌다가 한 번도 굉장히 짜증나거든. 근데 자주 잠수 타. 근데 그게 친구 만나러 가서 6시에 나갔어. 근데 연락 오는 게 뭐 그날 새벽 3, 4시야. 굉장히 화가 나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진짜 1분이 1년 같고 그럴 텐데 너무 신경 쓰이죠. 이것도 싫고 내로남불도 어렵네. 근데 나는 굳이 따지자면은 자주 잠수 타는 사람인데 무조건 소개를 받아야 돼.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이런 거면은 자주 잠수 타는 사람 만날래 내로남불인 사람 만날래 하면 자주 잠수 타는 게 오히려 나. 훨씬 나. 내로남불은 고칠 수가 없어. 사람의 가치관을 고칠 수가 없다. 이미 육각렌치가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버려서 두개골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다. 너무 깊게 쪼여진 나머지 돌이킬 수가 없는 가치관이다. 내로남불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근데 내로남불은
보통 그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지. 자기가 할 때는 괜찮았어. 내가 밤늦게 뭐 남사친이랑 술을 마시러 나가. 얘랑은 진짜 아무 사이 아니거든. 얘는 진짜 찐친이야. 얘는 완전 불알이야. 나갔어. 재밌게 놀고 왔어. 남자친구 뭐라 안 하네? 몰라. 근데 남자친구가 밤늦게 여사친이랑 술 마시러 간대. 그럼 이제 손톱이 짧아지죠. 신경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그러고 있으면 이제 옆에 쥐새끼가 나타나겠죠. 손톱을 땅에 버려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면은 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가서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일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고쳐지면은 또 내로남불이 아니다 그쵸? 내로남불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남사친이랑 아무 일도 없어. 뭐, 그 시국에 모텔에서 방 잡고 술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아. 근데 넌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 전에 봤던 토마스 부류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데 내로남불.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이거는 바로 기립성 빈혈이 올 것 같아요. 내로남불인 사람이 매일 친구를 만나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지럽죠. 자기는 맨날 친구 만나러 다니면서 내가 친구 만나러 다닌다. 바로 눈까지 짚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사귀면서 어떻게 친구만 만날 수가 있어? 무섭죠, 그 정도면. 나는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는가? 갑자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자기 개발에는 좋을 수도 있다. 내가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이 사람과는 뭐가 안 맞았는지, 나의 문제점이 뭐였을까? 내가 받아주지 못한 게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도 토마스의 눈빛을 짓고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가 잘못했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농담이었고, 사람마다 다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면 돼요. 그냥 지나치면 되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끝. 여기까지만 하고, 입을 싹 닫고, 거리를 두던지 앞으로. 연인 관계라면 헤어지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기가 노력해서 바꿔줄 수 있는 애인의 가치관이 아니라면, 그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내로남불.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은 내로남불이랑 비교하잖아. 그냥 그래. 그냥 그런데. 매일 친구 만나면 굉장히 사교력이 좋은가 보구나. 되게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구나. 사실 매일 친구 만나는 거는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친구라는 게 동성 친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사친인데 매일 만나는 거는 이거는 내로남불급이거든요. 하지만 동성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맞겠죠?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가끔씩 이성 친구도 만나는. 아, 되게 애매한데? 둘이 더 최악의 상황이 뭘까라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매일 친구 만나는 애인. 일단 나랑 만날 시간 없음. 밤늦게 이성 친구랑 술 마실 수도 있음. 그리고 같이 자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이 정도고 내로남불은 뭐 5만 가지 다 있죠. 나는 매일 친구 만나도 연락만 잘 되면 나 뭐 하고 있어? 나 어디 갔어? 뭐 먹으러 왔어? 뭐 이런 거? 집 들어왔어. 이런 것까지만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기도 한데 기본적인 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야. 이런 약간 좀 건방진 생각은 안 하고 되게 고마운 거죠. 근데 이게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해. 친구 만나는 게 뭐 동성 친구면은 진짜 상관없고 남사친이면 좀
남사친이면은 정 떨어진다기보단 그냥 헤어지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니까. 뭐 남사친이랑 노는 게 좋으면은 놀아. 난 너와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도 이제 이해를 하겠죠. 이해를 하거나 매일 친구 만나는 거를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해결이 되는데 내로남불은 뒤가 굉장히 찝찝해진다. 내로남불인 사람이어서 헤어졌어. 내로남불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 왜 갑자기 이래? 얘가 또라이 아니야? 나 완전 똥차 만났었네. 뒤통수 맞고 그냥 나 가지고 놀다가 버린 거네. 이런 되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이 토마스들은. 토마스 눈빛 가진 자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정치질이 들어가요. 자기가 내로남불이어서 헤어진 건데 그럼 그딴 건 안중에도 없죠. 나를 가지고 놀다가 버린 나쁜 놈, 나쁜 녀석. 이렇게 정치질을 시전합니다. 근데 이게 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내 사내 커플이거나 이런 거면은 헤어짐 정치 활동이 되게 치명적이죠. 왜냐면 평판이 중요한 곳들이기 때문에 해명하려면은 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도 소모되고 아주 피곤해진다. 헤어지고 나서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내로남불. 이게 최강인 것 같네요. 이거는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건가? 토마스의 눈동자를 봐드리는 요기나 씨.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내로남불이 연인 사이 완전 정 떨어지는 행동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토마스의 눈을 가진 자를